저 직장 상사는 맨날 하는 일도 없이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 성과에 맞춰서 평생 직장이라고 자꾸 우리한테 그러는데 그 정도면 평생 직장으로 다니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60대 박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MZ세대 김민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월급의 기준입니다.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던 회사예요. 뭐 어느 집단이나 다 똑같지만 밑에 하위 직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되어갖고 저를 해로 표시했는데 저 사장 자리인데 저 메뉴에 올라가는 그게 꿈인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꼴 표시를 해서 돈 표시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월급이 많아지잖아요. 직급이 띄므로써 월급도 뛴다.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널뛰기 하면서 돈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네, 저는 위에는 젊은 신입사원이고 아래는 좀 조선시대 그런 옷처럼 좀 기성세대 그리고 우리 상사분들 표현을 한 건데 이제 위에 보시면은 1등이에요. 업무 성과 1등이고 오른쪽에 화폐가 많죠. 돈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저의 희망. 신입이어도 열심히 성과를 내면 돈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래 부분은 혼자 있죠. 하는 일도 많지 않아 보여요. 이런 저희 팀장님급 시니어분들은 좀 일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성과도 못 내는 것 같고 월급도 좀 적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일의 성과나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직장에서 이것도 사람 사는 데이기 때문에 정도 있어야 되고 서로 소통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숫자로만 따지다 보면 오히려 직장 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급여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 직장 상사는 맨날 하는 일도 없이 탱자탱자 노는 것 같은데 근속연수가 높아서 나보다 돈도 많이 받아. 그럼 거기서 직장 상사한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회사 분위기도 나는 이 회사를 왜 다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 성과에 맞춰서 돈을 받게 되면 회사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상사에게도 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월급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부장이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월급만 받아가요? 그 부장이 살아남아요? 어느 회사에서 부장이 일도 안 하고 제대로 일도 못 하는데 월급을 많이 가지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근데 근속 연수와 월급이 비례하는 거는 너무 위험할 수 있는 게 사실 팀도 그렇고 이제 개인도 그렇고 더 어려운 업무가 있고 더 많이 일하는 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입사가 같다? 내 입사 동기다? 라는 이유로 나랑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성과를 누가 평가를 해요 도대체? 그거는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영업사원이라든지 그 실적이 정확하게 그 숫자로 나오는 거는 그게 성과가 가능해요. 하지만 성과라는 거는 그 회사의 성과, 부서의 성과, 팀의 성과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조직의 그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입사한 연수나 근무 연수랑 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근데 그런 문제점들은 또 회사가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고 적절한 이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성과급을 해야겠지만 호봉제를 계속 진행했던 예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은 오래 다닐 수 있다.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다닐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옛날 세대 분들은 좀 회사에 이제 올인을 하고 또 오래 다니시고 또 그거를 또 월급으로 대우를 해주고 이랬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한 회사를 정년 때까지 한 곳만 다니겠어요. 평생 직장이라고 자꾸 우리한테 그러는데 우리 나이 50까지 근무한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 50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임원인데 임원 올라가는 사람은 확률이 1%뿐이 안 되거든요. 나도 40살에 그만뒀어요. 근데 40살 때 이제 그만두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면 평생 직장으로 다니신 거예요. 직장을 오래 다녔다는 거는 그만큼 제목을 했다는 거고 아랫사람이 보기에 윗사람이 탱자탱자 노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일하는 레벨이 있거든요. 업무 레벨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목을 하지 않을까 하는 내 생각이에요. 다만 이제 그거에 동의하지만 신입사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근속연수가 짧은 실무진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면 그만큼 또 같게 대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업직이 아닌 이상 성과를 책정하기는 좀 회사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에 적정한 어떤 기준점, 성과를 지급해주는 기준점이 마련이 되고 또 적정하게 성과를 지급해주면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생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게 사회생활, 특히 직장생활이라는 게 인간들 간의, 계층 간의 그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극을 좁혀나가서 뭐 성과급이든 호봉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을 하면서 간극을 줄여서 조직력을 앞세워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는 신입사원이 뭘 그렇게 알아요. 업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월급 지금보다 훨씬 적게 줘도 그냥 시키는 대로 주라고 했는데, 나 땐 그랬는데 왜 그래? 네, 내가 신입사원 때는 말이야, 월, 월급이 얼마가 됐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급, 받아 니들. 네, 내가 잘못 봤나? 월, 원래 급여가 이랬나? 급. 급체한 것 같아. 다 그렸습니다. 짜잔.